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5월 20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제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이 쉽게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그 요인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세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채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그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지프스의 운명처럼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을 이제 끊임없이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이제 경제 독서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둘 경제를 알아간다는 것이 이제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네. 역시 나이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잠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쉽지 않고요. 네, 지난 한 6일간 우리 이제 긴 연휴가 있었죠. 그때 습관이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아침 뭐 4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떤 습관이 바뀌고 그런 습관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먼저 이제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조금 더 자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제 더 앞서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시장이 너무 이제 급변동이 있고 뭐 관세 문제로 낙폭이 과대했다가 또 크게 오르기도 하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리기도 하니까 그런 시장 상황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이제 개인으로서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이제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뭐 대규모 언어 모델, 뭐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그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7% 정도에서 이제 장막판 강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 제가 어제 뭐 9시부터 쭉 이렇게 블룸버그 소식을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폭이 꽤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그 급락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 이런 것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한 대 때려준 그런 격이었어요.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좀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 의원들도 뭐 9월달 정도 이렇게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거의 뭐 마이너스 큰 폭을 이제 다 줄여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깨어나 보니까. 그런데 뭐 큰 강세는 아니었고요. 플러스 0.02% 강세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큰 역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과 맞물리는 이제 선물 시장하고 미국의 본 시장
뭐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뭐 이런 흐름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제 시장이 오픈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연준 의원, 미국의 고위 관료, 또 여러 가지 상호관세에 관한 뭐 이런 소식들, 글로벌 소식들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 빅소지수는 이제 20 이하로 떨어졌죠. 18.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 20에 가까웠던 공포지수가 이제 18까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다가 최종적으로 4.47%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디스의 이제 신용등급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자체를 높이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제 거의 뭐 7% 이렇게 높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기 행정부에서는 상호관세를 통해서 이제 쓸 돈도 마련을 하고 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좋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바로 다가오는 것이 물건값의 인상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1분기에 역성장시키고 다운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신용하락이죠. 결국 미국 행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이제 더 높게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36조 달러의 빚까지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막대한 빚, 또 재정 적자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내재돼 있죠.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는 바이오가 1%, 뭐 유틸리티나 산업, 필수 소비재, 뭐 재료, 부동산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들이 이제 오늘 주로 강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기술주가 마이너스 0.12, 또 테슬라와 아마존이 소속된 임의 소비재가 마이너스 0.24, 에너지가 마이너스 1.29 등 이렇게 약간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제 6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보였죠. 나스닥 100 지수에서 보면 테슬라하고 애플이 이제 마이너스 1.17과 마이너스 2.25 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빅테크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으로 나머지 중대형주들도 이제 거의 뭐 반반 정도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우산업 지수가 0.32, S&P 500이 플러스 0.09, 5,963포인트니까 거의 이제 6,000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스닥 지수가 0.02% 오르면서 19,2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그 시장의 집단 지성은 금리 인하를 9월달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 금리를 인하시켜서 올해 4차례 정도에서 지금 2차례 정도로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상호관세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도 다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감세안이 이제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돼서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부채 증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감세를 해주는 거죠. 법인세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신에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이제 쌓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감세 재원을 이제 커버해 내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선물 지수들이 이제 아침에는 좀 혼조세로 다우산업 지수가 0.02%, 나스닥 지수가 0.5%대로 이제 혼조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덱스 미국
이 부분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환으로 해치가 안 돼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본 시장의 흐름이 있고 또 오전 7시에 개장되는 미국 선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의 이제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약간 흐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시 45분경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6월 선물이 1%에서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요인이 됐는데 못 버텼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일단 상호관세 30%를 맞으면서 90일간 유예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이 대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인하가 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제 5년물은 3.6%에서 3.5%, 10 베이직 포인트니까 0.1%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출 기준으로 하는 1년물이 있어요. 이건 3.1%에서 3.0%로 낮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중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상해 지수나 선전 항생 지수가 이제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대만의 이제 컴퓨텍스 2025 이런 부분이 이제 20일 날 오늘 시작이 됐죠. 젠슨왕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뭐 인공지능 이렇게 데이터 센터 그 R&D 센터죠. 이 대규모 이제 R&D 센터를 대만에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TSMC나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제 굉장히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결국 젠슨왕 CEO가 대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6%로 하락 반전을 했어요. 네, 장 초반에 선물 지수가 6월 선물이 1% 상승한 거에 비하면 이제 이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의 하락 이런 흐름을 받았고요. 중국 상해 지수는 0.38%, 홍콩은 1.49%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맥을 못 쳤다는 거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의 선물 지수는 이제 등락을 거듭했어요. 오전 11시부터 또다시 급락이 있었고 일부 올라오다가 1시 15분까지 급락이 있었고 이 부분이 거의 뭐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2시 이후에 이제 약간 반등을 해줘서 우리나라 선물 지수도 이제 약간 그 회복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결국 지금 S&P 500만 보더라도 6일 동안 연속 상승 랠리 아니겠어요? 10일간 8번의 승리니까 8할의 승리잖아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전쟁에서 7할의 승리 10번 싸워서 7번 이기려고 그러면 모든 조건이 우월할 때 그런 승률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증시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국의 선물을 보면서 약간 코덱스 100 이 부분을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74만 주 거래량 속에 이제 0.48% 95원 정도 오른 19,8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의아한 게 이제 미국의 본 시장은 0.02%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미국의 선물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잘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강한 추세를 이어가서 뭐 조금 트레이딩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이 62평을 이제 강하게 이탈을 했던 이 상호관세 문제로 이제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폭, 241 이평선도 이제 넘어서는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됐죠. 하락장이었어요. 마이너스 22%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 상호관세 유예 문제로 이제 되돌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는 62평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62평을 4.51%나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의 힘이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매수 세력의 힘이 큽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36조 2천억 달러에 대한 빚, 여기에 대한 그 채권 수요 문제,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있잖아요. 이걸 살라 그러면 미국 달러로 이제 바꿔서 해야 되고, 이런 담보 자산이 이제 미국 국채가 되기 때문에 세계 1,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있죠. 테더라고 하는 USDT가 있고요. 또 서클이라고 하는 USDC가 있습니다. 이 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국채 보유량이 1283억 달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1258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은 감소시켜서 3위로 떨어졌고, 영국이 급증시키면서 2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이제 1조 3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달러 수요, 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만약 은행으로, 대형 은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허락을 해주면 막대한 그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해서 채권 수요가 발생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제 채권 시장과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라는 기축통화, 이것 때문에 달러를 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채권을 살 수 있는 수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MMF 이런 자금들, 임시적으로 가 있는 자금들이 뭐 채권에 들어올 수 있고요. 뭐 미국 연준도 이제 미국의 국채를 좀 상당 부분 매입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국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7조 달러, 그 다음에 재정적자 1조 8천억 달러, 뭐 심지어 1조 9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번다, 한 가족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뭐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빚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빚은 계속해서 많아지고요. 그러려면 채권 발행량, 공급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이 수요가 부진할 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어서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그런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이었겠지만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뭐 이런 부분들로 일단 시장이 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의 빠른 무역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90일 유예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빠른 조치가 나왔어요. 일단 임시 땜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800달러 이하 수화물 이런 부분도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추면서 미국의 그
대형 마켓들의 매대가 이제 텅텅 빌 것을 우려한 이런 조치들이 이제 신속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덕분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약간 멈칫하다가 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이제 일단 미봉책으로 땜질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에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무디스의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악재를 만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선물이 1.7% 낙폭하는 것을 다 극복을 했어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그 막대한 돈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계 연기금 펀드 이런 데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돈들이 또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서 벌어들인 돈들을 어디다 쌓아둘 데가 없어요. 예, 결국 미국 국채, 예, 공급이 굉장히 많은 이 미국 국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예, 따라서 현재 이런 불안을 좀 잠재우고 있다. 10년물이 지금 4.5% 넘을까 말까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지금 우리 시각으로 이제 8시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선물이 마이너스 0.2%로 낙폭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예. 이 자본시장의 중심은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예, 글로벌 증시자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GDP의 글로벌 지분은 2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시장의 지분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지수로 GDP의 뭐 두 배 정도, 200% 정도 이렇게 그 시가총액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높은데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항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정한 이런 지지점, 예, 저는 이번에 그 240일 이평선 정도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호관세 이 문제로 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 480일 이평선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예, 미국 시장에 베팅을 걸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다음에도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또 어떤 요인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예, 그때 역시 겁먹지 말고 예,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이제 좋지 않은 가운데 좀 흐름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0.48% 95원 오른 이제 19,830원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예,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했을 때 뭐 한 130원 막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약간 그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장 막판에 조금 더 하락을 해서 19,830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나마 오늘 미국 선물이 굉장히 그 나빴던 것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현재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흐름은 굉장히 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응하기 시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려운 시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